공변기제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요 차이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K 기저 벡터를 베이스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이 벡터는 개수.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거를 아까 이제. 거기서 나온 값. 예. 그쵸? 그게 아까 예를 들어 G1. 이 기저 벡터가 이제 I 구수 좌표 기저 벡터가 있을 거고요. I 구수 좌표에. 그 다음에 G1 다시 이거는 J 구수 좌표예요. 여기는 I 구수 좌표에. 그래서 이놈의 벡터적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놈에서 이놈 빼면 벡터 뺄셈. 예, 그러면은 이걸 K구조 좌표 얘기했다 그러면 이놈을 그래서 보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요걸 풀었으면은 이게 되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BK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달리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게 크리스토퍼. 예, 그래서 K 구조표계의 어떤 개수라는 거 K. 예, 제3의 좌표. 예, 그 다음에 여기는 I하고 J 구조표 간의 차이다. 그래서 그 개수를 BK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어떤 바로 의미가 바로 예. 볼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요 라지 BK를. 진짜 그 기호 안에 그 의미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네. 제3의 K, IJ.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크리스토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크리스토펠 개수를 써서 다시 요거를 표시를 한 게 바로 이제 요거죠. 요거. 풀어 쓴 거죠.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K 구조표계 입장에서의 표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개수들을 구하거든요. 구하는데 그거는 또 이제 우리 직각좌표계 입장에서 또 이걸 또 다 대응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이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말은 뭔지 모르겠네. 아씨, 뭐 보냈을까? 아, 이거 어디 건가? 그거 안 나오네? 여기네. 이 선생님, 이거 리모컨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훨씬 필요할 때 그냥 안 나오시네. 여기 아까 K 구조표계는 여기에 있었어. 여기에. 그래서 요 K 구조표 입장에서 요놈과 요놈의 차이 벡터를 표시했단 말이야. 크리스토펠 써가지고 16개죠? 16개. 근데 16개를, 이거는 K 구조표계는 뭐예요? 어떤 휘어진 좌표계 아니야? 네. 이것도. 예, 똑같죠. 근데 이제 우리는 써먹게 하려면 얘가 표시한 이 차이를 또 직각좌표계에서 한번 다시 바꿔줘야 돼. 왜냐면 우리는 휘어진 좌표계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우리는 직각좌표계에 익숙하잖아, 지금도. 물론 근세화적인 거지만. 그래서 요거에서 차이 벡터를 얘 입장에서 또 표시를 해놓은 거야. 직각좌표계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요것도 하나의 어떤 구성 벡터네요. 예. 요거를 아까 직각좌표계 입장에서 다시 풀어 써봐. 그러면 직각좌표계는 뭐예요? 단위 벡터들 E0, E1, E2, E3는 우리가 익숙한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E1을 I라고 쓰잖아. I 계죠. 뭐 J. 여기 E3는 K. 단위 벡터. 단위 벡터들을 이렇게 쓰잖아. 응?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다시 표시를 하는 거라고. 왜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요 개수를 구하면 그거는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값으로 우리한테 와요. 아, 이제 좀 알았다. 저거 알았다. 직각좌표계로 다시 환원시키면 이게 또 4배가 더 늘어나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64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64개. 그래서 어떠한 시 공간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찾아오면 시간이 어떻게 바뀌고 뭐 공간이 뭐 아까 어떻게 바뀌고 그런 의미를 거기서 뽑아내려면 다 요 크리스토페를 각각 64개를 수학적으로 다 구해놓으면 돼. 그래서 주역 64개가 의미를 갖는 거고. 그렇죠. 현상에서.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 아니, 우연도 있고 필연도 있는데, 필연적인 부분은 뭐냐면, 공간이 3차원이라는 것에서 2의 거듭제곱 64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우주라는 데서 살 때 64가 나오는 건 거의 필연이에요. 그걸 신비스럽게 하나도 생각할 게 없어. 그 본질은 공간이야, 공간. 그래서 2의 거듭제곱. 전혀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제 책 한번 줘보실래 하나? 책 한번 줘. 제 책을. 그래서 요걸 구하는 게 제 책의 이제 후반부에 그게 나와요. 후반부에 몇 페이지? 몇 장이냐면 그 10장. 이게 10장에서 이제 슈바르트 실드 매트릭을 구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크리스토페를 각각의 64개를 각각에 대해서 다 구해. 그래서 수식으로 다 뽑아낸다고. 10장에 보면은.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책이 양이 많아. 그거는 요 각각에 대해서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이 많은 다 계산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에 이걸 더 계산해서 뽑는다는 거는 안 되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집에 가서 해보시라는 네. 책을 보시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계산하느냐고 아인슈타인이 지끈지끈한 거예요, 머리 빠개지지.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 뭐냐면 수성이 근일점 이동한다는 거 알죠? 그거 다 들어보셨잖아. 설명을 했죠. 100년에 몇 도씩 움직이는 거 알죠? 100년에. 그 다음에 그 태양에 의해 가지고 별빛이 1.75초 헤어지거든. 그거 다 들어봤지? 에딩턴이가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확인했지. 그 개기일식 때 사진을 찍어보니까 백이일식 때. 그 사진 별빛이 약간 틀어져 있더라. 예, 1차 대는 끝나. 안 보이는 별이 태양 뒤쪽에 있는 네. 별이 안 보이는 건데 휘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서 지구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딩턴이가 직선이라면 이제 도달 안 하는데. 예, 그거를 걔는 망원경으로 측정을 한 거고 그 아인슈타인은 요 64개 각각을 다 미리 뽑아가지고 그거를 각도를 계산으로 1.75초를 계산적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에딩턴이 관측한 거하고 아인슈타인가 A4 용지로 이렇게 풀이한 거하고 1.75초하고 오차 범위에서 같아 버리는 거야. 예. 예?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할 때도 64개를 다 뽑아서 계산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걸 이제 알았네. 예. 이거 뽑으면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상을 관측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다 계산하면 우리가 우리한테 진짜 다가온다고. 네, 왜냐하면 리얼 우주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 유클리드가 생각한 그 직선 그런 좋은데 리얼 우주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직각좌표계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 그게 더 직관적인데 대개는 직관이 틀려요. 우주는. 지동설련이라 저거 뽑는 거는 직각 좌표계에서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또 의미 있는 숫자가 다 오고. 그래서 오늘 예. 그거하고 우리 자연현상하고 거기서 이제 이 계산하고 온 거하고 자연현상하고 맞가 틀리다가 나오는 거야. 이게 약간의 오차가 있는 값이긴 한 거죠? 이제 측정 오차는 있겠죠. 아니 질문하기인데 저거는 수학적으로 아이디어한 거예요. 저거는 오류가 없어요. 오차도 없고. 우리 사는 세계의 직각좌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그 차이를 직각좌표를 기준으로 곡률이 있는 것을 직각좌표로 곡률이 있는 걸 이렇게 메저먼트 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포인트는 극소를 한 포인트는 직각 좌표계라고 시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극소는 아무리 인터벌이라 하더라도 그 공리 전제는 뭐냐면 극소는 리니어라는 거예요. 극소. 그러니까 오차가 있지. 그거는 블랙홀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건 뭐 그렇죠. 그건 당연히. 마치 이런 거예요. 수학을 하나 얘기하면 수학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순환하는 무한소수 이런 거 배웠죠. 0.99 3분의 1은 0.33333이잖아요. 근데 수학적으로 간단한 선호 스텝의 연역법을 쓰면 0.9999가 1이라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수학적 스텝으로 연역적으로. 그러니까 1하고 0.9999는 수학적으로는 같아요. 그게 저런 데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지오대식 방정식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상당히 식이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복잡하죠. 그래서 텐서가 복잡해 보이는 게 아니라 텐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네. 요 많은 위치 있잖아요, 이게. 엄청 많잖아. 무지하게 많아. 요거를 어떤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때 쓸 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뭐, 이거는 제2구조벽의 GJ가 얼마큼 차이인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려면, 우리가 이해하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계산할 때 쓸 수가 없다고. 근데 이런 간단한 거잖아요. G0와 G0 차이인데 그 간단한 개념이거든. 근데 그걸 하나 표시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수학이 필요해. 휘어진 좌표계에서는. 그래서 간단하게 표시를 해야 돼. 그게 바로 지수표기법이고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요 많은 게 간단하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지수 간의 어떤 수학적인 관계를 미리 다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이제 어떤 계산할 때는 그 표로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많이 안 들고 다녀도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텐서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는 간단한 거였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용 간단한 건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꽁이 그 어느 나라 사투리? 아까는 여기 가투리. 아까는 여기 공변기자하고 이론 공기자하고 차이만 이렇게 간단한 것에도 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표시가 됐었는데 여기는 이제 더 복잡한 물리적인 현상이야. 꽁이 초계속도 V로 J로 날아가는 걸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응? 결국은 그걸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그 막 그걸 다
64개 필요했잖아. 그걸로 이렇게 썩어서는 도저히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너무 수식이 많잖아. 날밤 새는 거지. 날밤 막 일주일 걸려도 못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할 수 있게 간단하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오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해서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하게 만든 게 텐서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상황을 갖다가 계산하는 형태인데 몇 줄 안 되잖아요. 네. 텐서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수표교 텐서를 썼기 때문에 몇 줄 안 되니 해서 그 결론이 딱 시계 나와버리잖아요. 그 암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번 주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다시 이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저번 주 동영상을 좀 참조해 주세요. 왜냐하면 또 이걸 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그래요. 해서 오늘 할 일을 못 해버려요. 예.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게 쭉 나오면 요 지오대식 방정식이라는 게 나온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주요 개념이 공변미분이라는 개념. 공변미분. 공변미분은 뭐냐면 여기 이거 뭐예요? 아까 이제 A 벡터가 J로 가면은 얼마나 변하나 이런 거거든. 응? A 벡터가 J로 갔을 때 얼마큼 많이 변하냐 그런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기저가 같다면 그 A 벡터의 자체의 어떤 변화만 따져주면 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분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변 기저가 바뀌어버리잖아. 그 기저까지 바뀐 것까지 고려를 해준 게 바로 요거야, 이거. 기저까지 바뀐 게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바뀐 거를 집어넣은 텀. 그죠?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미분. 고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냥 미분이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기저 벡터의 변화까지도 고려를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미분이라고 안 하고 그냥 공변 앞에다가 공변이라는 걸 붙여준다고. 공변 미분이라고. 그렇구나. 공변 미분이 그거구나. 예. 공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함께 변한다는 그렇죠. 함께 네. 영어에서 함께가 뭐예요? 코잖아, 코. 우리가 변하는 거는 VA, 보통 VAR. 그래서 코베리언트 그래서. 함께 변하는 두 가지를 다 설명하기 위한 미분. 예, 양을 비교하거나 미분하거나. 근데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직각좌표계에 근사를 하기 때문에 요 항을 고려 안 했어요. 지금까지. 뭐 이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런 블랙홀이나 이런 근처에 가면은 지구관이 많이 찌그러져 버리거든. 예, 특히 블랙홀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무시할 수 없지. 요걸 고려를 해줘야 어떤 물리적 현상이 제대로 설명이 돼요. 예. 안 그러면 큰일 나지. A 벡터의 변화와 A 벡터와 옮겨갈 때 그 기저 벡터의 변화까지 같이 고려해준 미분이 공변 미분이다. 그렇죠.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꽁이 연리 갔을 때도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줘야 돼. 그래서 해서 나온 게 바로 요거야. 이게 지오대식 방정식이고 요 앞에 있잖아. 요거는 요 앞에 항의 의미는 I 국수 좌표계 입장에 봤을 때의 어떤 가속도를 표시합니다. 이거는 가속도. 그다음에 요거 뒤에는 뭐냐면
기저가 인접한 점에서는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것까지 고려한 항목이 바로 요 항목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그 항도 네. 가속도 성분이네요. 그것도. 가속도라고 가속도. 예, 그렇죠. 가속도라고 의미는 그러니까 되는데, 차원. 예. 그때로 이제 이거는 어떤 외력에 의한 가속도가 아니고 아니고. 그 공변 기저가 점점마다 달라지니까 그런 효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변화 효과의 당연한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여기 가다가 이렇게 이제 가는 거 이렇게 하거든. 응? 그게 얘가 이렇게 도는 거는 요 항 때문에 그런 거야. 요 항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렇구나. 예. 왜냐면 태양에서 시공간이 휘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점점마다 다 다른 공변기저가 생기잖아요. 네. 그거 생기니까 요 항목이 살아나거든. 그래서 요 항목이 값이 존재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휘어지게 간단 말이야. 근데 외력은 없어. 그러네. 그냥 공간 자체의 특성이지 외력은 없죠. 그러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알겠다. 태양이 없는 데를 이제 지구가 가봐. 그러면 얘는 진짜 직선. 이렇게 가죠. 예. 왜냐하면 이때는 태양이 없으니까 아까 이 크리스토펠이 뭡니까? 제로가 돼버리거든. 차이가 없으니까. 아까 G0하고 아이크리스토펠 C0하고 제이크리스토펠 C0간에 평탄한 우직 때문에 같아버리거든. 그러니까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되거든. 이 항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얘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2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제로잖아. 이게 가속이 제로다는 얘기야, 이거는. 근데 같이 제로가 된다고요? 앞에 항도? 이게 제로가 되니까 이게 넘기면 제로가 이게 가속 그 앞에 있던 게 가속 들어가 있잖아. 토탈 이퀄 제로잖아. 이퀄 제로. 가속이 제로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태양에 의한 시공간이 휘어져서 이 항목이 존재하니까 이 항목 때문에 아이크로스토펠 이 땅에서는 가속이 있는 거란 말이야. 가속도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건데 둘 다 외력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예. 그 외력은 없네. 그냥 저거는 공간의 특성이지 외력은 없죠. 그래서 말은 이제는 가속도라고 표현하네요. 가속도. 그러니까 변하니까 가속도의 정의는 속력이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가속도의 정의가. 그래서 가속도는 힘이 있다라는 게 이제 뉴턴에서 그렇죠. 정리가 되는데 힘이 없는 가속도도 이제 공간의 특성 때문에 속력이 바뀌거나 방향이 바뀐다는 속력은 안 바뀌어도 속력의 크기는 안 바뀌어도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외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외부의 어떤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다는 말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한다는 거하고 동치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외력이 아까 작용 안 한다고. 그러니까 외력은 없어요. 네, 없다고. 그래서 외력은 뭐냐면 중력을 뺀 거야. 네. 중력을 뺀 전자기력, 중력은 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약하고 강한 것만 얘기한 거고. 여기서도 외력은 없어. 네. 근데 시공간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힘이 바뀌어서 가속도가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외력은 없고 그래서 저런 걸 중력 효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중력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뉴턴 물리에서는 저걸 외력이 있다라고 보고 그걸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뉴턴이는 이 현상을 보고 중간에 뭐가 이렇게 끌어다니는 인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아까 그 그래서 만유 인력이라고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아인슈타인은 설명하기를 끌어다니는 인력은 없고 태양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지니까 그런 휘어진 효과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간다.
간다고 설명한 같은 현상인데 예.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해석이. 근데 이제 지구에 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외력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등속 직선 운동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걸 가속통이라고 좀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태양의 입장에서는 가속이죠. 예. 네, 가속인데 지구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외력이 없잖아요. 네. 그 이제 이따 그러니까 그 미미한 차이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이따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호대식 방정식까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복습이었고 복습이에요. 사실은 복습이야. 복습을 1시간 했습니다. 맞아. 갑자기 현타가 오는데 나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복습한 거야.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리만 공률 텐서하고 그다음에 또 아인슈타인 텐서, 여기 뭐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력적 방정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우리 세상은 점점마다 다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만 공률 텐서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휘어져 있잖아요. 그 휘어진 정도가 얼마큼 되냐, 그거를 알고 싶은 거야. 실제 우주의 그거예요? 휘어진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구 형태에 있을 때는 그 구 형태에서 구 형태 여기 주변은 아주 많이 찌그러져 있고, 그다음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덜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찌그러져 있는 정도를 좀 알고 싶어. 그게 바로 그 리만 공률 탱서예요. 찌그러진 정도. 그래서 찌그러진 정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펜이 2개가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거야. 아주 똑같은 펜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이거는 지 선생님이 갖고 평행이동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평행이동.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또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이렇게 하고, 또 평행이동 이렇게 하고, 평행이동으로 이렇게 또 와봐.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출발을 이놈이 약간 틀어져 있어요. 제자리에 돌아오면. 공간에 따라. 그래서 내가 블랙홀 근처에 갔어. 거기서 내가 이 실험을 또 해봐. 그러면 블랙홀 근처에 또 똑같이 이게 똑같이 평행 또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많이 쳐요. 예. 이런 거의 차이가 벡터가 엄청 크죠. 근데 지구에서 또 이제 지표면이잖아요. 지표면에서 내가 또 해봐, 이 실험을. 그래서 평행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 보면은 차이가 눈곱만큼 있는 거야. 눈곱만큼. 차이가 없진 않아. 왜냐하면 지구의 물체에서 휘어져 있잖아. 예, 지구의 공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차이 벡터가 있다고. 근데 내가 이제 저기 막 우주 공간 아주 막
갤럭시와 갤럭시 사이에 어떤 아주 빠른 공간에 평탄한 우주에 갔어. 거기서 가면, 거기서 이 실험을 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 차이 벡터가 없는 거야. 평평한 거죠. 이해가죠? 이렇게 평평한 우주에서는 각각의 공변 기자가 다 같잖아요. 포인트마다. 그러니까 갔다가 오면은 차이가 발생할 수가 없다고. 근데 점점마다 다 시공간의 공변 기자가 막 바뀌잖아. 그러면은 얘가 평행 우주로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움직일 때마다 시공 공변 기자가 다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 말은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갈 때마다 막 바뀌어. 요리가 또 바뀌어. 또 요리가 또 바뀌어. 그래서 또 요리 오면은 그 바뀐 게 그대로 그냥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야. 곡률의 크기만큼 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그러니까 저걸 해보면 곡률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1대1 대응이니까 값이 딱 나오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실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히 네, 할 수 하죠. 있어요. 예. 지구에서 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북극에다 두 개를 이렇게 볼펜을 세워요. 북극에. 그걸 이렇게 그대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요? 그래? 그거는 이제 왜 안 돼? 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더 이해가 어려워. 아니 근데 그건 맞잖아. 아니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상상 실험 말고 실제로 실험을 할 아니 수가 있냐고. 그거 개념 실제는 이제 지구 표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상대성 이론 책 보면은 이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책에 늘 나와 있는 거거든. 벡터를 여기서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 이제 직각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실제 이렇게 어긋나거든.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거 왜 안 돼요? 그건. 처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3차원적인 존재잖아요. 3차원적인 존재면 3차원에서 생각을 해. 왜 2차원으로 가서 그 의미로 선생님 이제 헷갈린다. 우리가 괜히 2차원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 애초에 개념을 잡기 선생님 말씀 여기 이제 구부터가 있으면은 저거 하면 좋아. 내가 이렇게 설명하잖아. 이 공간이 여기는 많이 찍어져 있고 점점 이렇게 덜 찌그러지고 덜 평탄하다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건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존재가 그냥 현상을 보는 거야 눈으로. 첫 번째 블랙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란 얘기야. 근데 사람들이 책에 상대성 이론 책을 보면 여기에 뭐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봤잖아.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똑같은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3차원이 2차원을 한번 투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개념 잡기는 좋은데 더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 이거 마찬가지야. 이것도 아까 리만 텐서도 뭐 여기 구표면 2차원 표면 아닙니까? 그래서 2차원이죠. 표면을 한번 투영을 한 거거든. 거기서 이렇게 한 걸 설명한 거거든. 그러면 리만 공률 텐서를 이해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요. 개념이 오류가 생겨요.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구나. 그래서 상대성 이론 책에 보면 어느 책에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리만 공률 텐서 설명할 때. 네, 다 있어요, 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그렇게. 이렇게 하면 처음에 개념 잡기는 좋은데 나중에 가면 그거에 막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아. 개념이 확장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있어. 우리가 살잖아. 녹화되는 거 맞아요? 똑같은 벡터 볼펜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 공간이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세 개면 반드시 왔을 때는 같은 게 되지 않고 요 차이가